엄마, 이제 학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생활이나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둘째 민호 의대 졸업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가 언제 졸업식인지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알고 부산까지 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졸업식이 다 끝나 있었어요. 엄마, 왜 왔어요? 미리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죠. 제 얘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26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7살, 3살 두 아들을 데리고 세상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선택했거든요. 가정법원에서 나오는 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 손에는 민혁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민호를 안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 아버지 없다고 기죽지 않게 해야 해.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냉혹하더라고요. 양육비로 받은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셋이 살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다행히 가구 공장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식당 뒤편 작은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이불을 펴면 걸어 다닐 공간도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때는 그 작은 방이 우리 셋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식당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 직원들 아침밥을 준비하고 점심, 저녁까지 하루 3번 밥을 해야 했거든요. 설거지에 청소까지 하면 밤 11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이 고작 3시간 정도였죠.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민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나왔어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고 민호는 제 치마를 붙잡고 엄마, 배고파 하고 말하는 그 소리가 들리면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혁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작은 방에서 지내는 게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도 없고 공부할 공간도 제대로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데 아이한테는 부족한 거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민혁이를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보내자고요. 물론 돈은 더 많이 들었지만 아이가 기죽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민혁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고요. 민혁이가 기숙사로 가고 나니까 이번엔 민호 걱정이 되더라고요. 초등학생인 민호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요. 그래서 그 작은 방을 민호에게 내어주고 저는 식당 의자들을 모아서 매일 쪽잠을 잤어요. 의자에서 자는 게 편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제대로 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민혁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미국 유학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형편에 미국 유학이 가능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이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무조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공장 사장님께 부탁드려서 식당 일 외에 공장 내부 청소 일도 맡게 되었어요.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장 청소를 하고 5시부터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민혁이 유학 준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민혁이는 결국 미국 대학에 진학했고 민호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어요. 두 아들 모두 제 기대에 부응해 주었고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이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희생하며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떠나게 될 거라는 걸요. 어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너무 초라한 모습이어서 아이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들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제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민혁이가 미국으로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미국 생활 적응하느라 바빠요라고 하면서 안부를 묻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멀리 있어도 엄마를 생각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부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미국 대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빡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자제했고요. 하지만 민혁이가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 상황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보내줬어요. 그런데 제가 보내주는 돈으로는 늘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돈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식당 일로 버는 돈으로는 제 생활비와 민호 학비를 대기도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민혁이한테 아들아, 엄마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는 못 보내준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혁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나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나만 이렇게 궁색하게 살아야 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어머니였어요. 아들이 원하는 만큼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어머니였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청소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일이 고될까 걱정했는데 생각해보니 식당 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업체에 취직했어요. 청소업체 일은 식당 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주 청소라고 해서 새로 이사 온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걸레질하고 닦아내고 하니까 체력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일당이 식당 일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었죠. 가끔은 정말 더러운 집도 가야 했어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집에서 청소를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냄새도 심하고 벌레도 많고요. 그런 날이면 집에 와서 샤워를 해도 냄새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민혁이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민혁이가 필요한 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혁이한테 사과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보내줄게. 그런데 민혁이는 점점 더 차가워지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가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학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생활이나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민혁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말 연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서 민혁이 소식을 궁금해하며 지냈죠. 가끔 민혁이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편으로는 민호도 열심히 키워야 했어요. 민호는 형과 달리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잘했고,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민호를 보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민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형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민호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부산대 의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둘째 아들도 의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의대 학비와 생활비는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업체에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입주 청소 외에도 쓰레기집 청소, 사무실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하루에 두세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 때가 많았지만 민호 학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민호는 의대에서 성실하게 공부했고 민혁이도 미국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 아들 모두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바라던 대로 아이들이 성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의사가 되어가면서 오히려 저와는 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아이들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의사가 되면 정말 바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점 느끼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청소부로 일하는 게 부끄러운가 보다 했어요. 제 모습이 의사가 된 아들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어머니인가 보다 했죠. 민혁이 미국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식 때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미국에 졸업식 가려고 비행기 값도 따로 준비해뒀거든요. 다른 학생들 부모님들은 모두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혁이가 일부러 저를 초대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친구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요. 민호 의대 졸업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가 언제 졸업식인지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알고 부산까지 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졸업식이 다 끝나 있었어요. 엄마, 왜 왔어요? 미리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민호가 일부러 졸업식 날짜를 안 알려준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평생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이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불편한 과거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민혁이는 아예 전화번호까지 바꿨어요. 제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민호는 명절에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전부였고요. 엄마, 건강하세요. 라는 짧은 문자만 받으면 그나마 고마웠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초라한 모습이어서 아이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제 잘못이니까요. 대신 더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저는 그렇게 점점 더 움츠러들며 스스로를 아들들의 불편한 과거로 여기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성공했으니까 이제 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정말 외로운 시간들이었어요. 아들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저는 혼자서 청소 일만 하며 지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위안이 되었어요. 민혁이는 미국에서 외과 의사가 되었고, 민호도 부산대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직접 연락하지는 못했지만 가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이었죠. 두 아들 모두 제가 바라던 대로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쓸쓸했어요. 아들들에게 저는 이제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안부 인사 하나 없었어요. 가끔 혼자 생각해보면 과연 제가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맞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제 몸도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이도 들고 매일 무거운 걸 들고 청소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어요. 특히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일을 쉴 수는 없었어요. 일을 안 하면 생활비가 없으니까요. 2022년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특히 큰 집 입주 청소를 맡았는데 3층 집이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용품을 나르는 게 힘들었어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옆에는 청소업체 사장인 김만수 씨가 앉아 있더라고요. 만수 씨가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던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영양실조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못 먹고 무리하게 일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때 만수 씨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미옥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몸까지 상하면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 만수 씨가 계속 걱정해 주시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수 씨한테 다 털어놨어요. 아들들을 키우기 위해서 평생 희생했는데 정작 아들들이 성공하고 나서는 저를 멀리한다고요.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제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어요. 만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미옥 씨,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요. 아들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해요? 미옥 씨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사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후로는 만수 씨가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끔 밥도 같이 먹자고 하시고요. 70대 중반인 만수 씨에게는 제가 조카 같았나 봐요. 아니면 불쌍해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만수 씨가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미옥 씨, 우리 청소업체 프랜차이즈를 경북 지점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요? 미옥 씨만큼 청소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60대 중반인 제가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만수 씨, 제가 나이도 많고 돈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그냥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는 게 제 팔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만수 씨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해요. 요즘 60대는 옛날 50대라고요. 미옥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해봤지 사업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돈도 없었고요. 그런데 만수 씨가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셜미디어 홍보도 제가 도와드리고 운영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소셜미디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 제게 인터넷 홍보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만수 씨가 차근차근 알려주겠다고 하시니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60대 중반인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만수 씨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잃을 것도 별로 없었고 만수 씨가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시니까요. 만수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청소업체 운영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고객과 상담하는 법, 견적 내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핸드폰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다 지워져 버리고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것도 몇 번씩 실패했어요. 그럴 때마다 만수 씨가 옆에서 인내심을 갖고 다시 알려주셨어요. 미옥 씨,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청소일 자체는 자신이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어떤 얼룩을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 어떤 세제를 써야 하는지, 어느 순서대로 청소해야 효율적인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소 의뢰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첫 번째 고객이 아파트 입주 청소였는데 청소를 다 끝내고 나니까 그 집 주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제 일에 대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고객이 지역 맘카페에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입주 청소 정말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추천해요 라면서 제 연락처까지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거의 매일 일이 있을 정도였어요. 다들 제 청소 실력에 만족해 하시니까 입소문이 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수 씨와 상의해서 직원을 몇 명 더 뽑기로 했어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찾아서 청소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익숙해지시더라고요. 2023년 한 해 동안은 정말 바빴어요.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예전에 청소업체 직원으로 일할 때와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제 사업이니까 더 책임감도 생기고 고객들이 만족해 하시면 더 뿌듯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일한다는 게 좋았어요. 이미옥 청소라는 간판을 달고 이미옥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일하는 게 새로웠어요.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거였거든요. 사업이 점점 잘 되어 가니까 만수 씨가 또 다른 제안을 하더라고요. 미옥 씨, 이제 유튜브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무슨 유튜브를 해요. 얼굴도 별로고 말도 잘 못하는데요. 그렇게 말했는데 만수 씨는 아니에요.
미옥 씨의 청소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찾아본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수 씨가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라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냈어요. 첫 번째 유튜브 촬영을 할 때가 기억나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옥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도 몇 번이나 다시 찍었어요. 청소 방법을 설명하는 건 의외로 재미있었어요. 이런 얼룩은 이렇게 지우시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는 거였거든요. 몇십 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 올린 동영상은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이었어요. 곰팡이 제거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타일 사이 때 빼는 법까지 자세히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진짜 깨끗해져요.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주방 청소, 세 번째는 거실 청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어요. 영상 편집도 없이 그냥 올렸네요. 저는 그냥 청소만 하면서 설명하면 되니까 점점 편해졌어요. 그러던 중에 2024년에 큰 기회가 왔어요. 어떤 방송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희 유튜브를 보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60대의 청소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방송에 나간다고요?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만수 씨가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당연히 해야죠. 미옥 씨 같은 분이 방송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해요. 방송 제작진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60대 중반에 청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아들들 이야기는 빼고 하려고 했는데 제작진에서 솔직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줄 거예요 라고 해서 다 털어놨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아들들이 이 방송을 볼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아들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뭘 하든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송 다음 날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청소 의뢰 전화가 오고 청소 방법을 물어보는 전화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민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엄마, 방송 봤어요. 민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몇 년 만에 듣는 민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였거든요. 민호가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엄마를 부끄러워하기만 했어요. 의사가 되었다고 잘난 줄 알았는데 정작 엄마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민호가 부산에서 대구까지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민호가 제 손을 잡고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하는데 저도 울고 민호도 울고 그랬어요. 민호 말로는 방송을 보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60대 중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했다는 것도 놀랍고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지내셨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했다고 했어요. 엄마, 저는 의사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엄마가 훨씬 대단한 분이에요. 6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시고 사람들에게 희망까지 주시고 있잖아요. 민호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민혁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민혁이도 인터넷으로 그 방송을 봤나 봐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몇 년 만에 듣는 민혁이 목소리였어요. 민혁이는 직접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엄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미국에 있어서 자주 연락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가끔 안부 전화 드릴게요. 사실 민혁이는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여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몇 년 동안 아예 연락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안부를 물어보는 게 고마웠어요.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청소문의 전화가 와서 직원들을 더 뽑아야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도 60대인데 새로운 일 시작해 보려고 해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미옥 씨 보고 다시 힘내게 되었어요. 이런 연락들이 왔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더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청소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만수 씨와 상의해서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청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청소 기술도 가르쳐 드리고 사업 운영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목표가 생겼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목표 말이에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바쁜 나날이었어요. 첫 번째 교육생들이 오셨을 때가 기억나요.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기를 찾고 계셨고, 어떤 분은 자영업이 망해서 새로운 일을 찾고 계셨어요. 제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지금 60대는 예전 5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세요. 한창 달릴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할 게 없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꼼꼼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교육생분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소식을 들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70세에 청소업을 시작해서 한 달 만에 단골 고객을 여러 명 확보하신 분도 계셨고, 부부가 함께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만수 씨와 함께 유튜브도 더 열심히 했어요. 청소 방법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창업 이야기,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올렸어요. 60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댓글에 힘이 나요,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글들이 달리면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2024년 말쯤에는 아들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민호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주고 가끔 대구까지 와서 밥도 같이 먹었어요. 민혁이도 미국에서 가끔 화상통화를 해주더라고요. 2025년이 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단순히 청소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청소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도 소개해드리고 창업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창업 교육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만수 씨, 우리가 정말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만수 씨가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미옥 씨가 하는 일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 공헌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맞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70세가 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많은 분들과 함께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